자, 지금부터 전기의 기본적 요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전기 관련 기본 요소. 그러니까 생판 처음 보는 거 하나 나올 거예요. 됐나? 한 두어 개 나오는데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좀 하는 겁니다. 알겠죠? 전기적 현상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뉘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놈은 플러스를 띠기도 하고 어떤 놈은 마이너스를 띠기도 하는데 그래서 항상 둘 중에 하나가 되죠. 전기를 띈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두 개의 현상이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가능합니다. 뭔 얘기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쌍극자 현상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쌍극자 현상을 보이는 물리량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뭐라고? 예, 자기장이에요. N극, S극. 그런데 전기 입자는 플러스 입자하고 마이너스 입자가 있으면 뜯어가지고 떨어뜨릴 수가 있어. 알았어? 그런데 자기장은요, 자기적 현상은 자극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막대 자석 있죠? 네. 막대 자석을 그거 보면은 이제 뭐 N극을 무슨 색깔 하노? N극이 파란색입니까? 너도 헷갈리죠? 저도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거 보면 빨간색을 N극했다, 어떤 걸 보면 파란색을 N극했다 뭐 이래 되는데 어쨌든 절반까지 파란색 칠해놓고 절반까지 빨간색 칠해놓잖아. 그럼 또 절반 딱 짜고 선 있는 데를 갖다 예를 들어서 자를 수 있으면 자르면 어떻게 될까? N극, S극이 나뉘어집니까? 그게 아니고요. 다시 NS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극은 자극은 분리가 불가능한 현상의 쌍극자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좀 얘기할 것은 누구냐면 전기적 현상을 띠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그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누구냐? 전하라는 겁니다. 전하. 그래서 얘는 기호는 Q자를 씁니다. Q. 라지 Q를 쓸 때도 있어요. 됐나? 그 다음에 단위는 C라고 쓰고 읽기는 쿨롱이라고 불러줍니다. 됐니? 그래서 전하란 전기적 성질을 띤 입자를 우리는 모두 뭐라고 한다? 전하라고 하고 두 종류 있어요. 몇 종류? 뭐하고 뭐? 플러스 입자와 마이너스 입자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거 말고는 뭐 가운데 뭐 이런 거 없어요. 네?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쿨롱이라는 단위는 뭐라는 단위는? 쿨롱이라는 단위는 일종의 개수 묶음 단위입니다. 정규 시간 중에 어떤 반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주고 싶은데 비유적으로 한 타스는 몇 개를 한 타스라고 약속이 있는 거예요? 12개. 그 약속한 거죠. 이거 약속된 거야. 됐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다스라는 단위는 영어는 dozen 그러죠. 맞아요? 네. 왜 다스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어쨌든 보통 다스라는 단위는 다스가 좀 이상한데 네, 다스라는 단위는 누구한테 씁니까? 그러니까 연필, 필기도 그죠. 네. 근데 굳이 쓰자면 이래 써도 안 되나? 구슬 한 타스 그럼 몇 개? 12개구나 이런 얘기죠. 맞아요? 그런 단위예요. 그래서 참고로
1쿨롱은 몇 개냐면요.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오. 써놓으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겁니다. 6.25 곱하기 10의 18승기입니다. 외우는 방법 6.25 시발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외웠습니다. 제가 욕을 하려 했던 게 아니고 외우기 좋게 하려고 제가 그렇게 외웠었습니다. 네. 저다운 방법이죠. 이걸 찾아내는 것도 그죠? 근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전국에 많은 것 같아요. 네. EBS를 제외하고 EBS에서는 욕을 뭐 하잖아. 그죠? 네. EBS에서는 뭐 물리, 투 이런 강좌 보면은 그딴 말 안 나오는데 학원 동영상 강좌 보면은 그 수많은 또 물리 강사들이 대부분 6.25 얘기합니다. 네. 6.25가 뭔지는 알죠? 네. 전하는 이렇게 된다. 또 하나 특징은 전하들 사이에는 반드시 힘이 작용합니다. 뭐라고? 네.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주의할 점. 앞으로 나오게 되는 말 중에 전자기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힘입니다. 됐죠? 그런데 전자기력은 자기력이라고 해도 됩니다. 됐니? 됐어요? 차이점이 뭘까? 굳이 얘기하자. 자석이 내뿜는 힘인 자기력이나 전기에 의해서 생긴 자기력이나 같은 힘인데 근원이 다를 뿐이에요. 전자기력은 쉽게 얘기하면 전자석이 당기는 힘 혹은 미는 힘. 됐어요? 자기력은 그냥 일반적인 연구자석이 밀고 당기는 힘. 됐어요? 그런 차이가 있을 뿐 실제로는 같은 거다. 그 다음 또 하나 뭐 이제 여러분들 정도만 아시겠습니다만 력으로 끝나는 말 중에 무슨 말도 있노?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전력이란 말도 있죠. 네. 이거하고도 다릅니다. 됐습니까?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전력은 일률입니다. 뭐라고? 일률. 물리에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힘력자 쓰는 경우에 대부분 힘이거든요. 힘인데 힘이 아닌 게 첫 번째 누구? 전력. 나머지 하나가 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압력은 엄밀히 얘기하면 힘의 세기입니다. 뭐라고? 힘의 크기가 아니고 힘이 아니고 뭐 단위 면적 혹은 단위 길이당 작용한 힘의 크기라고 해서 조금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됐나? 그래서 이 전기력은요.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오. 이걸 요렇게 할게요. 소리 비례로 바꿀게요. 비례로. 전기력이 작용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전하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두 개 이상의 전하가 한 공간에 몰려 있으면 반드시 전기력이 발생합니다. 됐습니까?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됐니? 이때 전기력은 두 종류 있어요. 몇 종류? 뭐뭐 있노? 서로 다른 극이 정해져 있으면 인력이 작용하고요. 같은 극이 있으면 청력이 되는데 그 크기는 뭐는? 그 크기는 요렇게 됩니다. 별로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됐나? Q1, Q2는 뭘까? 전하 1, 전하 2. 그냥 임의로 하나 정한 거죠. 두 개 정한 거죠. 됐나? 됐어요? R은 두 전하 사이의 거리 되겠습니다. 됐나? 그래서 거리 제곱에 비례 반비례. 반비례 한다는 건 쉬운 말이죠. 전하가 있는데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전지력의 효과는 어떻게 된다? 약해지고 미미해진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전기 양이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어떻다? 전기력은 세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도 부르느냐? 아까 저 단위를 설정한 사람인 쿨롱이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입니다. 쿨롱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참고로만 좀 알아두십시오. 됐습니까? 나중에 3학년쯤 되면 논술 같은 데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칠판이 좁네. 생각외로.
할 거 많은데. 두 번째, 드디어 나왔다. 전압. 전압은 보통 V를 씁니다. 그 다음에 단위는요, 볼트를 쓰는데, 대괄호 안에는 VOLT 다 써도 되고, VOL만 써도 되고, 혹은 스몰 v만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됐죠? 네, 볼트. 전압은 뭐예요? 전압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잘 봐라. 일단 조건이 있어요. 어디? 일단 도체여야 돼. 뭐라고? 도체 내 양 극단 사이에 주어진 전기 에너지. 됐어요? 정확하게 하자면은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됐나? 됐어요? 보통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뭐? 전위 또는 전위 차 이렇게도 부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전위 그러면은 뭘 의미하는 거다? 전압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흔히 생각하면 전압 그러면 전기적 압력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전기적 압력이란 말은 사실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압이 발생하면 뭔가 전하들에게 전하들에게 뭔가 미는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건 그냥 에너지 차이일 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압과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거의 똑같은 건데 기전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뭐 당근. 전력이라는 말과 기전력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됐죠? 됐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참고식 하나만 좀 써줄게요. 전압을 원래 순수하게 전압을 구하는 방식은 V는 Q분의 E 되겠습니다. Q는 뭐고? 전하죠. 아까 얘기했던. E는 뭘까요? 전기 에너지겠죠. 예. 됐어요? 이 얘기예요. 에너지는 내가 100줄 줄 수 있어. 뭐라고? 어떤 도체에다가 내가 에너지는 100줄을 가했어. 됐나? 근데 그 안에 도체 안에 그러니까 A 도선이 있고 B 도선이 A 도체, B 도체가 있다고 합시다. 둘 다 각각 양쪽의 에너지 차이를 100씩 줬다고 합시다. 됐어요? 그럼 전압이 같나? 예를 들어서 A 도체 안에는 전하가 100개 있고요. B에는 1개 있다고 합시다. 전하가. 됐어? 그러면 전기 에너지는 누구한테만 의미가 있어? 그냥 일반 입자? 전기 띄지 않는 입자한테는 백날 전기적 에너지를 줘봐야 뭐 별로 반응도 없고. 됐습니까?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어떤 도체에다가 내가 100만큼 두 개에다가 100씩 걸었어. 걸었을 때 그게 전부 다 100볼트냐 이 말이야.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전하의 개수가 A는 100개, B는 1개 있어.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100개가 100을 나누어 받는 거지. 그래서 한 개당으로 보면 얼마? 1볼트밖에 안 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아까 했던 개수대로 하자면 이래 되는 거죠. A에는 100쿨롱의 전하가 있고 B에는 1쿨롱의 전하가 있다면 그러면 B는 몇 볼트가 되는 거야? 한 개 1쿨롱에다가 100을 때려줬으니까 그게 100볼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정도로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 제가 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단위가 뭘까요? 아까 볼트라고 했잖아. 그럼 볼트는 뭔가를 쉽게 표현하려고 볼트로 바꾼 거거든. 에너지 단위 뭐고? 그렇죠. 줄이죠. 분수니까 퍼 때리고 아까 Q가 뭐라고? 예, 줄 퍼 쿨롱이 바로 뭐다? 볼트다. 됐습니까? 이거 하나 좀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됐죠? 사실은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더 얘기하고 싶어도 진짜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잘 들어라. 이건 진짜 선행학습 근지법에 걸립니다. 됐니? 전기 요소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전압입니다. 예. 뭔 말이야? 계속 이래 됩니다. 됐어요? 일단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아우 짜증나. 마이크 와이프. 자, 그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세 번째로 전류. 전류는 기본적으로 기호를 I를 사용하고요. 단위는 A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암페어.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전하가 흐르면 그것을 전하의 흐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류. 됐어요? 그럼 전류의 세기는 누가 더 빨리 흐르고 있느냐로 결정합니다.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전류도 마찬가지로요. 기본적인 원래 식이 있는데 속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항상 기본적으로 뭘로 나눠주지? 누가 더 빨리 흘러갑니까? 라고 하면 시간분에 누가 흘렀지? 누가 흐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어떤 지점을 통과한 전하량으로 표현합니다. 됐죠? 예. 그러면 얘도 단위가 뭘까요? 얘는 이번에는 쿨롱 퍼 초. 예,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이걸 해보면 묘하게 뭔가 맞아 떨어집니다. 됐니? 됐죠? 네, 전류 이렇게 되고요. 자, 네 번째 저항. 저항은 R로 표현합니다. resistance. 그 다음에 단위는 라틴 문자로 오메가를 쓰고 읽기는 옴이라고 읽어요. 됐니? 암페어는 어디서 할게? 네, 앙페르라는 사람,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거를 영어식으로 읽으면 암페어 이래 됩니다. 저항은 주의하세요. 저항은 물질 또는 물체가 지닌 전류를 방해하는 물질 고유의 성질입니다. 그러면 뭐가 결정되면 저항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야. 저항값이 다른 이유는 뭐 때문이고?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저항은 달라요. 또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됐나? 즉 내가 어떤 물질에 걸어주는 전압과 전류에 따라 저항값이 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저항값은 실제로 누구한테 영향을 받느냐 하면 쓰긴 이렇게 쓰겠습니다. 구자를 좌우 대칭하듯이 바꿔서 하고 그 다음에 대문자 S, L 그 다음에 T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각각이 뭔지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쓰는 건 이렇게 간단하게 썼고 됐나? 여기에서 일단 구자 거꾸로 썼는 거 얘는 읽어줄 때 로라고 읽습니다. 뭐라고 읽는다고? 로. 얘는 뭐냐면 이름은 비저항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비저항. 비열.
그와 비슷한 개념 되겠습니다. 됐나? 그 다음에요. L은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물질이라고 하면 도선을 쓰니까 도선의 길이고요. 그 다음 라지 S는 도선의 단면적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굵기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T는 온도입니다. 도체인 경우에 됐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리하고 플라스틱은 사실 도체는 아닙니다. 됐나? 구리하고 플라스틱 중에 누가 저항이 크지? 플라스틱.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적으로 얘기하시면 플라스틱이 저항이 크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지금 플라스틱 도선이 하나 있고 똑같은 모양으로 구리 도선이 하나 있을 때 양쪽에다가 건전지 연결해가지고 전압을 걸어줘서 됐어. 그랬을 때 꼬마전구에 불이 들어오는가 보면 플라스틱으로 연결한 곳에는 불이 들어와 안 들어와? 자, 전압은 걸었어 안 걸었어?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움직이는 거지 전압가. 맞아요? 그 이유는 바로 저항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동일한 모양과 길이로 세팅했을 때, 그 다음 온도도 동일하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죠. 요거 세 개가 같아도 저항이 어떤 경우가 있더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던데, 그것은 바로 비저항이라는 것은 바로 뭐를 의미하는 거냐? 물질의 종류에 따라 뭐가 달라질 수 있다? 저항값이 달라지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니? 그럼 비저항값이 크면 클수록 도체에 가까울까? 부도체에 가까울까? 비저항 10 보면 비저항이 크면 클수록 저항이 큰 놈이죠. 비례하는 관계니까. 그래서 부도체에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세상의 물질은 비저항값에 따라 가지고 비저항값이 졸라 커요. 뭐다? 부도체 중에서도 절연체라는 말을 쓰는 걸 뭐 요즘 권장합니다. 됐니? 두 번째, 대단히 낮아요. 뭐? 도체. 됐어요? 그 다음에 다 똑같은데 온도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온도의 비례 관계가 아니고 온도의 반비례한 놈이 있어요. 그게 반도체입니다. 비저항 값의 실질적 범위는 도체보다는 약간 높고 그 다음에 절연체보다는 좀 낮은데 온도가 높아지니까 점점 전도율이 좋아지는 놈들을 반도체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일상적인 온도 범위 하에서는 도체하고 똑같아요. 뭐가 똑같다고? 도체하고 똑같은데 일정 기준 온도 밑으로 툭 떨어지니까 갑자기 저항이 0으로 변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거를 바로 초전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 그러니까 초전도체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보다도 더 많이 연구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은 피부에 와닿는 아마 내용이 될 겁니다. 좀 더 현실화된. 지금 한창 연구 중이고 더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전도체는 뭐라고? 일상적으로는 뭐하고 똑같다? 도체하고 같아요. 됐어? 도체하고 같은데 기준 온도 어떤 밑으로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오늘 이거 좀 빼자. 네. 저항이 0으로 혹은 0에 수렴하는 값을 가지는 그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초전도체, 도체, 부도체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세 놈은 공통점이 있어. 뭐죠?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값이 커져요. 유일하게 누구만? 반도체만. 비저항값의 범위는 부도체보다는 좀 낮고 한참 낮고 도체보다는 약간 높은 편에 속하지만 동일한 온도일 때 온도가 점점 높아지다 보면 반도체는 어떻게 된다? 저항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초집적 소자를 만들 때 많이 쓰는 게 반도체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냐면 걔네들은 컴퓨터 같은 경우에 좀 쓰다 보면 어떻게 돼? 엄청 뜨겁죠? 예, 팬도 엄청나게 많이 돌립니다. 회로 안에도 구리를, 도체를 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열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메모리 칩이라든가 그 다음에 CPU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온도가 좀 높아져도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처리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전자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걔네들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항이 없진 않잖아.
저항이라는 건 결국 그 본질이 뭐냐 하면 원자핵이에요. 뭐라고? 그럼 지나가다가 원자핵이 힘이 세거나 원자핵 개수가 많으면 어떻게 돼? 졸라 많이 부딪힐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뭐가 발생하고? 열이 발생하는데 열이 발생하면 왜 저항이 커지냐? 원자핵도 부들부들 떠는 거야 이제. 열 에너지가 주어짐으로 해서 진동이 세지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전자가 막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경우에 숭숭 퍽 이래 되지만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오는 거 다 막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런 형태로 그런 내용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하는 법칙이 있죠. 바로 뭐다? 바로 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옴의 법칙은 누구를 결과물로 삼느냐 하면은 어떤 조건일 때 전류가 세게 나오느냐 이거예요. 됐니? 됐어? 그래서 어떤 도선에 전류가 잘 흐르게 하려면 전류의 세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관계식이. 됐나요? 저항분의 전압. 즉 어떤 도선에 걸리는 전류의 세기는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걸려있는 전압에는 어떻게 되고? 비례하고 그 다음에 저항의 크기에는 반비례한다. 주의할 점. 전압이 있으면 전류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저항이 되게 클 수 있기 때문에. 됐나? 됐나? 그러나 어쨌든 전류가 발생하려면 뭐라고? 전류가 발생하려면 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전압은 걸려 있어야 돼요. 됐어요? 전압이 걸리든지 말든지 저항은 원래 존재하는 값이 맞지요. 됐나?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보통 옴의 법칙을 뭘로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V는 IR 또는 뭐 이 정도로까지 기억하는 놈은 없는데 R은 관계식을 변형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뒤에 있는 식은 두 개는 이 식을 단순히 수학적으로 어떻게 한 것뿐이다. 변형을 한 것뿐이고요. 됐나? 의미상으로는 항상 누구를 묻는 거냐면 사실 전류를 묻는 거예요. 뭐를 묻는 거라고? 전류를 묻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꼭 전류만 물어?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항이 5ohm짜리인 도선이 있는데 전류의 세기가 5A가 흘렀대요. 됐나? 여기 걸린 전압은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면 그때는 이 식 쓰면 되지. 5, 25V가 걸렸네요. 이래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이거 자체의 식이 어떤 법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법칙을,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건 이런 거야. 너네도 현재 서술형 평가하잖아. 맞아요? 가면 갈수록 서술형 평가는 많아질까 적어질까? 많아지겠지. 상시화되고. 맞아요? 그러면 지금 한창 대학 입시 제도가 지금 막 요동을 치고 있는 시기입니다. 맞아요? 현재 여러분들 1년 후배들은 당장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기들이 지금 4년 뒤를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걔네들은. 맞아?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도 끼어 있다 보면 대학에서 대학별 고사를 강조하기 시작하면은 뭐가 가장 걱정되느냐 하면 논술이 어마어마하게 부활될 수도 있다는 거고, 심한 얘기는 지금 들려온 얘기 이런 것도 있어요. 한켠에서 주장하는 게 수능을 선택형으로만 하지 말고 내신 시험처럼 그러니까 한 두세 줄 정도로 끝나는 서술형 있죠. 논술은 졸라 길게 쓰는 거거든. 근데 한 두세 줄 정도로 쓰는 거를 스캐너로 통해 가지고 그냥 빨리 채점해 가지고 뭐 해당 단어가 안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다 감점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실질적 실력을 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걸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게 원래 하나 제안되면 처음에는 택도 하나 소리 하지 마라 하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대안이 없으면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은 일단은 미안하지만 잘 들어. 평생 살아가면서 글을 꼭 잘 써야 될 필요 있나? 없죠. 그런데 글 잘 쓰는 능력은 말과 관련된 어떤 능력들은 좀 잘해 놓으면 반드시 잘할 필요는 없으나 잘하고 있으면 뭔가에는 도움은 돼요. 그러니까 살면서 내 인생에 어떤 들어오는 어떤 이득이 좀 플러스가 되는 보너스가 많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옴의 법칙을 설명하시고 그러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관계식 하나 떨렁 써놓고 치웁니다. 그런데 그 관계식을 쓰더라도 뭘 써줘라? 이걸 써줘야지 그나마 점수가 좀 반영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이거 두 개 써놓으면 정말 기본 점수 중에서 기본 점수. 그러니까 옴의 법칙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고 관계식은 외우고 있네 이거죠. 뭔지 설명은 뭐하고. 된다?
제일 좋은 건 뭘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그 도선에 걸려있는 전압의 세기에 비례하고 그 도선의 저항값에 반비례하는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딱 써주면 끝나는 거야. 더 이상 길게 쓸 필요도 없고. 아시겠습니까? 됐나? 요게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전기 관련의 기본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됐습니까?